그렇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니까요? 연락을 계속 하긴 하는데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분명히 설레하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여자가 질려버리는 남자의 특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섭게도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특성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여자를 질리게 하는 남자의 공통적인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도 결국은 차이는 매번 똑같은 결말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여자를 질리게 했던 행동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구질구질한 썸과 연애 이제 끝이야. 첫 번째, 감정 기복 심한 남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인 부담을 줍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남자분들도 감정 기복 심한 분들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하신 분들은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까지 해.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죠. 같이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기빨립니다. 이 사람과 뭔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버겁고 부담스럽죠. 맘 편하게 이 사람과의 시간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도 되게 쉽게 서운해하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거에도 의미부여가 크고 확대 해석하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고 편하게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서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취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혼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는 있어요. 내가 애초에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정 기복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이 잘 안 되고 또 심지어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내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드러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애초에 타고난 특성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를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들통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더러 조절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아. 인정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런 감정 기복을 타당화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감정이 쉽게 변하고 감정적인 모습들이 초반에 이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호감이 있을 때에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순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날 것으로 잘 표현이 되니까 내가 좀 챙겨주고 싶다 이런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런데 초반에 호감의 호르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호르몬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수록 피로와 정서적인 탈진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한 분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이런 말 주로 해요. 왜 답장 늦었어? 왜 톡 안 봐? 나 혼자 기다렸잖아. 연락이 늦을 때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안을 극도로 크게 느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쉽게 해석을 해버리고 SNS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친절해? 너 남자친구 다 아니야? 나 말고 썸 타는 사람 있어? 그냥 댓글 단 사람한테 대댓글을 달아준 것 뿐인데 댓글을 달아줬으니 대답을 해준 것 뿐인데 거기에도 심오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질투를 하면서 이 여자의 대인관계까지 박살내려고 하는 행위죠. 사소한 신호와 단서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마음을 쉽게 의심하기도 하고 여자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도 사랑을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혹시 다른 연락하는 남자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감정 기복 심한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혼자서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고 그로 인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면서 내 숨통을 조여오니까. 두 번째, 지나치게 잘해주는 남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꼭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정말 자존감이 높으면 그냥 온전한 나,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렇게까지 애써서 지나치게 노력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포기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가치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서는 여자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거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걸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보다 여자의 인정이나 애정을 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자신보다 상대방으로 인한 인정이나 애정에 더 큰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여자의 인정과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좋아해줘야 나도 괜찮다고 느끼죠.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죄의식을 갖기도 하고요. 내가 참고 노력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탁도 잘 거절 못하죠. 자기 감정보다 이 여자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헌신적이고 사랑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해줄 때 고마운 거 모른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댓글들 달리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줏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도 잘 지키지 못하고 중심도 흔들리는데 이 사람을 뭘 믿고 배우자의 자리에 앉히고 남은 여생을 함께 설계를 해요. 뭘 해도 다 좋다고 하고 자기 의견도 없고 무조건 내 눈치와 입맛대로만 움직여지는 사람? 절대 매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착하고 순둥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가 이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쌓인 이 억울함과 분노와 공허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공허함이 자신의 자존감을 더 갉아먹기도 하죠. 이렇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남자는 처음에는 여자로 하여금 굉장히 다정하고 나를 공주 대접해주는 그 느낌 때문에 설렘과 편함과 안정감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 관계라는 거는요, 단순히 안정감으로는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연애 관계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가치 있고 매력 있게 느끼고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특별한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줏대도 없이 눈치 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렇게 대하면 긴장감과 설렘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은 잘 지키고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합니다. 심지어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 이렇게 예쁘고 멋진 여자가 나 만나주는 게 어디야. 이런 여자를 내가 언제 만나겠어. 아,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거면은 나도 다 좋아. 나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너 하나만 있으면 나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세 번째, 과하게 통제하는 남자. 남자의 통제 욕구는 불안한 애착과 지나친 소유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통제 욕구가요, 리더십 또는 남자다움의 상징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손아귀에 이 여자를 올려놓고 쥐지 못하면 내가 이 여자의 모든 거를 다 통제하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여자가 날 떠나게 될 거고 놓칠 거라는 그 불안 때문에 파생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고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내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않으면 이 사람을 지킬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만한 스스로의 확신이 없는 거죠. 자율성은요, 인간의 정말 중요한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귀가 시간을 체크하고 데이트 코스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의 모습이 남자다워 보일 수는 있어요. 처음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에는. 그런 남자다운 모습에 여자의 여성성을 자극할 수도 있죠. 남자가 남자답게 이렇게 딱 리드를 하면은 여자분들이 나도 모르게 호다닥 이렇게 이끌려가는 특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썸 때부터 이런다? 사귀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썸 때는 확실한 관계도 아닌데 그때부터 이 여자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 그러면 사귀고 나면 관계가 아예 장착이 되고 나면 얼마나 더 자신의 소나기와 울타리 안에 두려고 하는 거를 권리로 생각하겠어요. 이런 남자한테 여자는 감정적으로 억압받는 느낌이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막히고 벗어나고 싶어져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회식 자리에 남자 있으면 가지 마. 사회생활 못하게 할 거야? 질투심과 통제욕구 때문에? SNS에 남자가 단 댓글에 왜 대답해? 왜 친절하게 대해? 친구니까요. 여자는 연애하면 대인관계 다 박살내야 됩니까? 나 말고 남자 연락처 다 지워. 오늘 하루 뭐 하는지 왜 미리 다 안 말해? 네 번째,
리더십 없는 남자. 여자는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여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안정성과 보호 능력에 이끌리도록 진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자의 성적인 요구도 더 많이 잘 허용을 해요. 이런 특성은 여자분이 불안형 애착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항상 여자에게 선택을 맡기고 끌려당기는 남자는 리더십이 없어 보일 뿐더러 무기력해 보이죠. 여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설렘보다는, 이성적인 매력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편안함과 친밀감, 안정감 너무 중요하죠? 성적 욕구가 전혀 자극이 안 되면 그냥 남사친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십 없는 남자가 처음에는 날 맞춰주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했었던 여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을 느끼면서 자기가 답답하니까 더 이 관계에서 리드해서 남성성이 막 발휘되게 되거든요. 여자로서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남자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십 없는 남자들은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아,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무 데나 괜찮아. 그냥 너 가고 싶은 데 가자. 그냥 너 좋은 대로 해. 난 상관없어. 이게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고 목표가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귀찮은 행동과 말, 에너지 쉽게 나오지 않아요. 5번째, 재미없는 남자. 유머 감각은요, 사실 사회적 지능의 상징입니다. 유머는요,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웃기고 누군가에게 재미를 선사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는 공감 능력 필요하고요. 웃기기 위한 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멘트를 날려도 그 상황에 맞춰서 멘트를 날렸을 때 웃기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쌓이지기도 하잖아요. 비유나 풍자를 활용한 언어적인 유연성도 필요를 하고요. 멘트를 던지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시기적절한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듯 유머 감각은요, 다차원적인 사회적, 인지적 능력의 상징이에요. 개그맨들이 똑똑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유머는요, 진화심리학적으로도요, 성적 매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앞서 말한 그런 다차원적인 능력의 상징인 만큼 이 사람의 지능이나 창의성이나 긍정적인 마음, 사회성 같은 것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똑똑하고 여유가 있고 관계를 잘 이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리드하잖아요. 무엇보다 웃는다는 거는 좋은 기분이잖아요. 신뢰와 애착 형성을 위한 옥시토신과 쾌락을 위한 도파민을 동시에 생성하게 합니다. 연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균형감 있게 잘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머 감각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킨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감정 교류가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재미가 없고 이 사람이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유머 감각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여자를 웃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나에게 어떤 농담을 했을 때 함께 웃고 호응해주는 능력도 포함이에요. 여자가 가볍게 나한테 농담을 던지고 분위기 풀려고 가벼운 대화를 던졌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나도 좋은 분위기로 재밌고 유쾌한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반응하고 정색해. 그럼 그 순간 감정 교류 단절되죠. 항상 뻔하고 예측 가능한 반응과 멘트를 하는 것도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6번째, 대가를 바라는 남자. 관계는 상호작용이긴 하죠. 어느 정도 비슷한 에너지와 노력이 오고 가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가를 바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처럼 계산하면서 주고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관계라는 거는요, 애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는 애정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남자가 나에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사람과의 데이트, 비용,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져요. 받는 것 자체도 불편해지고 내가 비용을 내거나 남자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에도 이 남자의 기대 심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언가를 챙겨주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민해지고 피곤해지죠. 관계 자체에 편안한 감정보다는 계산하는 머리만 자꾸 굴러가게 되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투자하고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여유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남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안 해줘? 나는 약속 취소했는데 왜 넌 친구 만나? 나는 너가 1순위인데 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빨리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었는데 너는 왜 가족들이랑 밥 먹고 와? 숨 막히죠. 여자의 마음이 한순간에 식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건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실망이 누적된 결과예요. 다행인 거는 질리게 만드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연애는 감정의 예술 활동이에요. 머리로 이해해도 안 되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보다 어떤 에너지로, 어떤 감정으로 이 관계에 머무느냐예요. 혹시 지금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그 여자가 나에게 멀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식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제 전략이 필요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